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내란 혐의를 규명하겠다. 완전히 하는 척, 신용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기존 진술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술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충돌하고 엇갈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추가로 증인 신청은 줄줄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8번째 변론이 오늘 있을 예정인데 어제까지 추가 변론 기일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공보관 여기 대해서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추가 증인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터이니 곡소리 말고 따라오라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헌재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위한 추가 변론 기일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 없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재판부의 재판관들이 신적 존재라도 되는 듯 어떤 공정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헌재가 가속 페달이 아니라 과속 페달을 밟아대면서 서둘러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변론 종결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하는 신용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이 갑자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하면서 헌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더더욱 웃기고 가관인 것은 헌재가 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 이게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그냥 두리뭉술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관여한 핵심 증인들을 하루에 3명, 4명씩 불러서 한 명당 90분씩 시간을 제한하고 초침 시계까지 재면서 국민들 눈에 보기에 도대체 헌재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증인들의 말이 검찰에서의 진술하고 너무도 다르게 나왔지만 이 증언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관련 형사 재판에는 검찰 증인이 5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14명으로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거져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논란을 보면은 일단은 내란 부실 검증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증인이 520명인데 탄핵 심판은 14명.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까지 기각을 하냐. 그런데 헌재 측에서는 증인 필요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터이니
너희들은 왈가왈부하지 말고 국소리 말고 재판부가 정하는 일정을 따라오기나 해. 우리가 재판부야. 우리 맘대로 할 거야. 참, 이건 뭐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그 근거 없는 무논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졸속 재판, 이 말이 바뀌고 있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호침 시계까지 등장시킨 90분,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못 쓰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거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측에서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편향돼 있다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먼저 심리를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0분 딱 하고 변론제게 끝내버렸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국민 불신이 쌓여갈수록 헌재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인 거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른바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부터 고난쟁의부터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한마디로 사건 심리 순서는 재판부 결정사항이다. 모든 것이 헌재 재판부 결정사항이다. 형사소송법이 뭐라건 법원에서 뭐라건 그거는 그쪽이 가서 알아보고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참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이 3월 말이 아니라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차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 이후 지금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을 딱 한 번으로 어제 끝냈습니다. 어제 한 번 3시간 하고 최후 진술까지 끝냈습니다. 69일 만에 최재해 늑장 심리, 이건 역시 무리한 탄핵 소추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추 사유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공직자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변론 한 번만으로 끝난 건 그만큼 소추 사유가 미약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은 접수되자마자 바로 파타 결정을 내렸으면 될 것을 도대체 앞서 준비 절차도 3차례나 진행을 하고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니 1시간만 해도 충분할 정도로 전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지금 70일 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로 빚어진 손실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에 청사를 떠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보다 우선에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일제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영배 헌재 재판관은 최근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조차 묵살했다. 한국 법원은 공첩의 주장도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도 주지 않았냐.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는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일제 재판관들은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 동안이나 진술할 발언 기회를 줬는데 윤 대통령은 3분 발언조차도 묵살을 하다니. 그 안중근 의사 재판 때 그 일본 판사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무려 3분까지도 묵살.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탄핵 대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느냐라고 묻는 칼럼을 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는 칼럼입니다. 이제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못하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탄핵 쪽이 조금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탄핵 반대 쪽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 한 5.5 대 4.5, 5 대 4 정도로 지금 근접해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하면 국민의 절반은 탄핵을 찬성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찬성 6, 반대 2 혹은 7대 1로 의견이 갈리면 탄핵 반대의 법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 칼럼의 이 대목에는 아마 저희 방송 시청자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그건 예로 잘못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찬성과 반대가 5대 3 혹은 4대 4 이 정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5대 3 이 의견도 많고 4대 4 정도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예를 6대 2, 7대 1 이렇게 들어서 아마 그건 현실하고 좀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칼럼은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대규모 반발 시위가 벌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여기에 민노총, 전교조 같은 우리 사회 전대 미문 전문 시위대까지 총집결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 탄핵 반대층도 그것을 좌시할 리 없다. 양쪽 거대의 군중이 충돌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 상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시도가 4번이 있었는데 3번은 상원에서 부결이 됐고 닉슨은 상원 표결 전에 의회 표결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논란을 모두 정치적으로 미국은 수습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말이죠. 우리나라 현재 유권자가 4,4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탄핵 찬반 양쪽으로 2천여만 명이 지금 나뉘어져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천만 명 대 2천만 명. 그런데 그것을 헌재 재판관 8명이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그래서 그 양조필의 결론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것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칼럼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테면 하야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 그러면 그 헌재 8명이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닉슨은 미국 의회가 표결을 하기 전에 스스로 사임했던 거고 닉슨은 그 뒤로 바로 사면 조치를 받았던 거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충돌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게 됐던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내놔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 출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스스로 먼저 요청을 해라. 이런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